이렇게 위기는 서서히 그리고 갑자기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험한 위기가 올지도 몰라요. 분시의 조경 이야기. 안녕하세요, 푼시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오늘 제가 지난주에 아는 대표님의 요청으로 종무식 특강을 했는데 특강 내용을 구독자분들에게도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님이 저한테 요청하셨을 때 조경인 탐구생활 영상 3편이 너무 내용이 좋다고 직원들에게 좀 소개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제가 6개월이 지난 지금 생각을 업데이트한 것까지 같이 담아서 이렇게 PT를 준비해서 특강을 했어요. 제목은 위기를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대충 예상이 되겠지만 조금 무거운 주제이고 조금 아픈 주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니까 한번 듣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했고, 제가 여러 회사를 이직하면서 옮겨 다녔는데 작년 11월 그리고 올해 6월까지 재작년이죠. 재작년 11월, 작년 6월까지 6개월간의 공백이 있어요. 이 공백 기간 동안 저는 이렇게 푼시의 조경 이야기에 올인을 했었죠. 사실은 1년 동안 이 푼시의 조경 이야기를 올인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휴식도 취하고 제가 목표로 했던 많은 컨텐츠들을 1년 동안 다 만들어 보고 다시 일을 하던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6개월 만에 복귀했어요. 오늘 영상은 그 이유를 설명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작년 말 기사입니다. 상위 10% 건설사로 부도, 건설 경기 12년 만에 최악. 이 기사에 보면 건설사가 작년 하반기 180곳이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나온 경기 실사지수, 자금 조달지수, 기성지수 모든 것들이 작년 초에 비해서 쭉쭉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올해의 전망도 밝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조경 회사들이 건설사를 통해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절반의 회사들은 건설사랑 일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설사와는 다른 엔지니어링 데일리의 기사도 가져왔어요. 이것도 작년 11월 30일에 나온 기사예요. 겨울이 오고 있다. 이 기사를 발췌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엔지니어링사의 경쟁률이 상승했다고 해요. 스펙도 2, 3등급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엔지니어링사의 매력이 올라서라기보다는 PF 사태로 인한 건설 경기 침체로 공무원, 공사, 건설사가 채용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사가 인기가 높아졌지만 현 시점보다 상황이 나빠지면 엔지니어링 업계 동안 채용 유지 여부를 떠나 구조조정을 꺼내들 수 있다고 기사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충남과 인천의 중견급 엔지니어링사가 파산을 맞았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있는 전라북도의 엔지니어링사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설사와 엔지니어링, 우리 업계하고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곳들이 이렇게 작년 한 해 위기를 맞았었습니다. 이렇게 위기는 서서히 그리고 갑자기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험한 위기가 올지도 몰라요. 우리가 다니는 조경 설계 회사는 대부분이 하도급 일을 합니다. 건설사에게 받거나 엔지니어링에게 받거나 아니면 지자체에게 받거나, 그리고 위기가 와서 이 세 군데가 어려워지면 당연히 우리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어려워지면 회사는 일이 줄겠죠. 조경 회사들은 일이 줄고 수급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서 제공하던 복지들이 낮아질 거고, 대표님들은 악성 프로젝트를 가지고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월급이 밀리게 되겠죠. 그러면 직원들은 당연히 불만이 생기겠죠. 불만이 생기니까 이직을 준비하고, 그런데 생각보다 이직할 곳이 없을 거예요. 다들 똑같이 어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찌어찌 이직을 한다 해도 그 회사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 인재가 없다고 그런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항상 인재 없다고 요즘 아우성이라고 했었죠. 하지만 이젠 회사가 없다고 그러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최근 10년간 직원과 회사의 관계는 직원이 갑이고 회사가 을인 상황이 많았어요. 인재가 많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곧 이 갑과 을이 바뀌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회사가 갑이 되고 직원이 을인 상황이 다시 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은 이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6개월간 쉬면서 시간이 남아 돌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기사도 보고 경제적인 것도 파악하고 여러 가지 봤는데 저는 이러한 상황들이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푼시의 조경 이야기는 잠시 후순위로 미루는 선택을 하고 취업을 하게 된 거죠. 그때 가졌던 생각은 망하지 않는 건실한 회사에 살아남는 것이 답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살아남으려면 프로페셔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프로란 조경을 할 줄 아는 것이죠.
회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를 잘하는 사람, 그리고 분위기 메이커, 술상무가 있고 얼굴 마담 같은 사람들도 있죠. 다들 회사에 필요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경제 위기가 와서 어려워진다면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조경을 할 줄 아는 프로가 필요해요. 나는 팀장입니다라는 영상에서 조경을 할 줄 아는 프로가 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3가지 덕목이 필요하다고 했죠. 조경을 할 수 있는 기술, 조경에 대한 소양, 그리고 조경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 마음가짐, 이 3가지 덕목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덕목을 끊임없이 탐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탐구하는 사람과 탐구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도 차이가 있고 미래에도 큰 차이가 난다고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전문직으로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문가가 되어서 이 위기 상황을 힘들게 살아남게 된다면 이 경제 위기가 끝났을 때 여러분에게는 큰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말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참 뜬구름없는 소리로 들리죠? 자, 그럼 조경의 흐름을 한번 봅시다. 8, 90년대 때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넘어가면서 조경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조경 공간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1차 부흥기를 얻게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97년도에 IMF 사태가 터집니다. 진짜 우리나라가 휘청휘청할 정도로 너무나 힘들었던 시기예요. 하지만 우리 조경은 그때 아파트 조경으로 호황을 맞이합니다. 이때 생겨난 조경 설계사무소들이 지금까지 대부분 많이 살아있어요. 이렇게 조경이 부흥됐는데 2008년에 다시 리먼 사태로 인한 국제금융위기가 또 찾아와요. 당연히 우리나라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하지만 이때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살리기를 진행하면서 또 우리는 많은 먹거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근 10여 년간 지자체 중심의 공공사업으로 대부분의 조경회사들이 먹거리를 찾아가고 있어요. 자, 이번에 또 위기가 오겠죠? 그러면 과연 어떤 것이 떠올라서 우리 조경을 먹여 살릴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흐름을 언급한 건 아파트 조경이 우리 조경의 부흥기를 이끌었을 때 아파트 조경을 잘하는 회사들은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그리고 아파트 조경이 시들해지면서 그 회사는 또 힘들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사업을 잘하는 회사들은 지금까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부분의 조경회사 그리고 조경가들은 보통 특정 분야만 수행합니다. 이 특정 분야만 수행하다 보니까 그 특정 분야가 어려워졌을 때 회사도 어려움을 겪고 도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잘 나가는 회사와 조경가들은 이 조경의 확장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수행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저도 여러 영상에서 언급했던 부분이에요. 그 어떤 것이 이 위기에 새롭게 떠오르든지 해낼 수 있는 능력, 그게 필요합니다. 회사는 분야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되고 직원은 캐파를 높이는 전문가가 되어 있어야 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노력하라는 말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 말이 공감이 안 되면 저를 꼰대라고 생각할 수 있고, 공감이 된다 하더라도 이 노력하라는 말은 너무나 부담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젊은 후배들이 부담을 느끼는 이런 말을 저도 하긴 원치 않지만 살아남을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시대가 원하는 인재상이 되어야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성공이 뭐가 중요해? 성공 필요 없어. 저도 올해로 40대가 되었지만 이 MZ세대로 비롯되는 2030은 성공은 중요하지 않은 걸로 알아요. 행복하게 살고 즐기고 그리고 플렉스하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죠.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시대가 바뀌었고 젊기도 해서 그렇겠지만 그 다양한 이유 중에 오늘 얘기하고 싶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들은 가난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라서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대학에 다니거나 사회에 나왔을 때 가난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대부분들이 부모님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가난을 경험하지 못했죠. 하지만 경제 위기가 온다면 가난이 피부로 와닿게 될 거예요. 본인이 돈을 잘 번다 해도 뭐 가족들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피부에 와닿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인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추구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말하는 건 성공이 아니라 살아남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호황기 때는 능력이 부를 창출하죠. 하지만 위기 때는 능력은 곧 생존을 의미합니다. 당분간은 살아남는 데 집중해야 될 시기예요. 아까 맨 앞에서 제 이력에 봤듯이 많이 이직하고 제 MBTI가 ENTP인데 항상 새로운 걸 추구하고 개혁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하지만 그런 저조차도 지금은 이 살아남는 데 집중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해서 조경바닥 떠날래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탈조경을 생각하겠죠. 하지만 이 위기 시대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는 굳이 설명 안 해도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건 그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그렇게 일하고 있는 것, 그것이 사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엄청난 기회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어, 열심히 할게. 내 진짜 전문가가 돼서 살아남아 볼게. 이렇게 생각해서 능력도 키우고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해보겠죠. 하지만 사회생활이라는 수많은 스트레스를 동반을 해요. 제가 말했던 팀의 유형이 있죠. 이 팀에 속하고 이 밖에 다른 유형의 팀에 속해서 일을 할 텐데 자신의 팀이 자기와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비효율적이고 이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 나는 신입사원입니다라는 영상에서 말했던 이상과 현실은 다르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계속 부딪혀야 되고, 그리고 여자로서 일을 한다는 건 너무 제약이 많고, 그리고 열정페이를 강요당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만의 목표를 세우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죠. 나는 신입사원입니다 영상에서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본인만의 목표를 회사에서 에이스가 돼볼까? 둘도 없는 친구를 만들어볼까? 진급을 빨리 해서 돈 많이 벌어볼까? 아니면 훌륭한 조경가가 돼볼까? 이런 본인만의 목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게 다 다르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목표를 꼭 세울 필요는 없고 자기만의, 본인만의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신입사원 때 버틴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끝난 거야 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고, 제가 많이 이 말을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많은 이직을 해봤지만 버텨보자 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굉장히 힘들고 비효율적으로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버틴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사실 본인들이 조경학과를 나오고 조경 설계회사를 선택하고 이 회사에 남아서 전문가가 되겠다고 선택하고, 이 선택들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것, 이것이 이런 힘든 시기에 사회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사실 사람 때문이죠. 한 90%는 될 거예요. 스트레스의 근원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영상에서 공통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한 고민을 좀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때 얘기했던 것 좀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 완벽한 사람, 그리고 완벽한 팀은 없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었죠. 정말로 완벽한 사람은 없고 완벽한 팀은 없어요. 다들 장단점이 있고 특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일하는 방법이라든지 가치를 참지 말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했어요. 위에 사람이건 아래 사람이건 서로의 얘기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정답이 아닐지라도 이걸 얘기한 것과 안 한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꾹 참고 넘어간 것보다 이렇게 터놓고 얘기했을 때 분명히 결과가 좋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 한번 이렇게 고민해 보시길 바라고,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믿어요. 본인만의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본인의 능력을 키우고, 그리고 사람들과 잘 지내서 가끔 찾아오는 위기처럼 보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조경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